암호화폐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오늘 날짜는 3월 30일인데 과연 어떤 소식들이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누구도 기대하진 않았지만은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나름 섭섭한 느낌이 드는 미국 증권거래소의 비트코인 ETF 결정 연기 소식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4월 1일인데 이틀 앞서서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미국 기준으로 한 3일 정도 일찍 발표를 한 것인데 여기에는 비트와이즈 비트코인 ETF만 이렇게 연기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바네크 앤 솔리드 X 거까지 같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연기한 다음 날짜는 비트와이즈가 5월 16일 그리고 바네크 앤 솔리드 X는 5월 21일까지 다시 한번 이렇게 승인대에 관련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때까지 뭔가 좀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더라면은 SEC에서 계속해서 미룰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의 관련 업계 모든 사람들이 SEC의 의원들마저도 ETF가 언젠가는 승인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미국 내에서 준비가 덜 됐다라고 제가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연기 날짜가 나온 것은 비트코인 ETF 뿐만이 아닙니다. 인도 대법원에서 29일날 암호화폐 관련된 정부의 공청회를 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인도 정부의 요청으로 7월달로 미뤘다라고 합니다. 누가 더 잘 미루냐 이것에 대한 대회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아주 정말 웃기지도 않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기된 공청회는 7월 둘째 주나 돼서야 이제 열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굉장히 실망스럽죠. SEC 그리고 인도 정부 그리고 벡트까지 함께 모여가지고 올해 연기 대상 이제 시상식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지. 자, 그 다음에 국내 소식 한 가지가 있는데 카카오 블록체인의 자회사죠 클레이튼이 이번에 퍼블릭 테스트넷을 공개했습니다. 퍼블릭 테스트넷의 이름은 바오밥이라고 하고요. 기술 구조와 지향점을 담은 포지션 페이퍼를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라운드 X는 지난 5개월 동안 아스펜 버전을 운영하면서 받은 피드백을 바오밥에 반영해서 새로운 기능과 개발 툴을 추가하고 안정성과 사용성을 개선을 했다. 그리고 이들의 스피드가 초당 3000번까지 이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트랜잭션 수에서는 이제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라운드 X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파트너들을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가 정말 주목되는 그런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코인은 아니죠. 테스트넷이니까 토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미세고가 가격이 폭발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태국 최대의 민영 기업인 CP그룹이 이더리움 기반 금융 플랫폼인 오미세고를 인수했기 때문인데요. 인수액은 1억 5천만 달러, 굉장히 많죠. 하나로 1,7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CP그룹은 이번 인수를 통해서 결제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오미세고 같은 경우는 오늘 가격 상승이 오기 전에 이미 컵앤핸들 그 포메이션이라고 하죠. 그것을 그리고 있다가 오늘 상승을 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수익 내신 분들이 있다라면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정말 잘 맞아떨어진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앞으로 혹시라도 이렇게 좋은 차트가 있으면은 항상 여러분들께 이렇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태국 관련된 소식입니다. 태국 중앙은행 총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에 필요한 신뢰 구축과 관리를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를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을 취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기술은 은행 간의 자금 청산의 효율을 높일 수가 있고 이제 실제로 지난해 8월 태국 중앙은행은 9개 금융기관과 함께 인타논이라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태국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에 관련해가지고 규제가 꽤 명확한 편이죠. 이런 부분은 이제 꽤 부럽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최근에 코인베이스 영업 총괄이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로 이직을 해버렸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직을 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죠. 이 코인베이스가 점점 휘청거리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약간 중요한 소식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관 그룹인 그룹 IB가 글로벌 주요 암호화폐 기관 및 금융기관 이용자들을 타겟으로 한 신종 안드로이드용 멀웨어를 발견을 했습니다. 해당 악성 소프트웨어는 검증된 어플로 가장해서 다운로드를 유도한 후에 고객 개인 정보 등을 유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주요 타겟은 전세계 32개 암호화폐 관련 기관 및 글로벌 금융기관 이용자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코인베이스가 포함이 되고 있고요. 이제 안 좋은 데는 다 이름을 올리고 있는 코인베이스인데 그 다음엔 JP모건,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외에도 스카이프, 왓츠앱 등 이제 페이팔도 있고 이베이도 있네요.
아무튼 이런 앱에 이렇게 감염을 시켜가지고 정보를 빼나간다라고 하니까 이제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종 악성 소프트웨어는 대규모 해킹 공격이 가능하고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서도 빠르게 확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해킹 성공 가능성은 약 70%로 구글이 최근 강화한 보안 시스템도 우회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검증된 앱을 다운하고 파일 확장자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면서 주의를 당부했는데, 이제 나쁜 놈들도 기술이 점점 발달하고 있죠. 그 좋은 머리를 남들 후려먹는 데 쓰고 있다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항상 개인정보 조심하시고요. 이제 앱이나 프로그램 다운받을 때 각별히 주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랜만에 베네수엘라 관련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한번 잠깐 보도록 하죠. 베네수엘라 지폐는 휴지가 되어버렸고, 이런 상황 속에서 서민들은 암호화폐로, 그리고 권력자나 부유층은 미국 달러 확보에 매달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올해 1월 베네수엘라 국회가 발표한 2018년도 물가 상승률은 170만 %, 연초 17만원짜리 물건을 살 수 있었던 돈의 가치가 연말에는 1원짜리도 못 사게 됐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베네수엘라 서민들은 암호화폐에 눈을 돌리고 있다. 영국 BBC는 정상 국가에서는 투기자산으로 낙인 찍힌 암호화폐 의존에 베네수엘라 서민들이 물품을 거래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고, BBC는 또한 폭발적 물가 상승에 더해 정치적 혼돈과 치솟는 범죄율로 이미 300만 명 이상이 나라를 떠난 상황에서 본국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보내거나 피난 자금으로 암호화폐를 선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을 했다. 암호화폐가 베네수엘라 서민들의 자금 피난처라면 미국 달러는 부유층의 안전 자산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5일 현재 베네수엘라에서는 달러가 없으면 차 수리도 못하고 아이스크림조차 살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볼리바르를 들고 시장에 가지는 않는다라고 전했다. 이 신문에서는 베네수엘라 사회가 달러에 접근할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으로 급속하게 양분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잠깐 보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일단 암호화폐가 베네수엘라에서 적극적으로 사용이 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지금 미국 달러로 돈이 몰린다라고 하는데, 미국 달러도 그렇게까지 안정적이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최근에 영국 브렉시트 때문에 이렇게 말이 많죠. 여긴 BBC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얘네들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영국 경기도 만만치 않고요. 소문에 의하면 영국 같은 경우는 이 통계 조작을 통해 가지고 리세션을 피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도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이제 미국 달러 같은 경우는 인덱스에서 유로가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말 그대로 유로가 흔들리면은 달러도 같이 흔들릴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미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쪽도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여기저기서 금 가는 소리가 쩍쩍 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확실한 대비로 이것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상황이 전 세계로 이렇게 퍼질 수 있다. 그 정도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암호화폐 거래소 수수료가 증권 거래소의 최대 250배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유명한 암호화폐 분석가인 알렉스 크루거에 따른 것인데요. 거래 수수료가 가장 높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제미니 거래소로 이제 거래 금액의 2%나 되는 해당 수수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욕심많은 쌍둥이 윙클보스 트윈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암호화폐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고 발표한 라쿠텐, 거기에서 이제 라쿠텐 월렛이 6월 달에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페이스북에서 블록체인 관련직 채용을 확대했습니다. 기존의 20개에서 25개로, 그만큼 이제 더욱더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의미로 분석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움직임은 대기업들 그리고 대형 은행에서도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JP모건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인력 채용 공고에서 업계 쪽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블록체인 관련 업자들을 이렇게 뽑는 곳들이 있는데, 딜로이트, 액센추어, IBM, 시스코 등 이제 여러 큰 업체들에서, 그런 회사들에서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자들을 뽑고 있습니다. 자, 이런데 들어가면은 기본 연봉이 막 몇 억씩 하겠죠. 그래서 주변에 이제 한창 자라나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그 블록체인 공부하라고 이렇게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 굉장히 인기가 많죠. 의사, 변호사,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검사, 그리고 사기꾼도 있고요. 이런 것보다는 이 블록체인, 앞으로 미래가 밝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칼다노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 칼다노 기반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아이론엑스가 개장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가입하시는 분들께는 아이론엑스의 자체 토큰인 이 IRX를 10개씩 공짜로 준다라고 합니다. 물론 KYC 과정은 마치셔야 되고요. 최근에 한창 열심히 일하고 있는 찰스의 사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찰스는 지금 현재 뉴욕에서 이제 밸런싱 더 레저라는 행사에 참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멋쟁이 찰스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시고요. 이제 뉴욕에서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겠죠. 최근에 미국의 안보 전략 및 글로벌 이슈를 연구하는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보고서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암호화폐의 테러 조직 활용 가능성을 연구한 결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테러 조직에 있어서 크게 유용하지는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 아무래도 추적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보고서에서는 향후 익명성을 강조한 암호화폐가 늘어나고 보안 리스크 등이 해결될 경우에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캐나다에서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온타리오주 이니스필 지역의 의회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재산세를 과세하는 시범 정책을 이제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기사만 봤을 땐 좀 이상하죠. 왜 암호화폐에 재산세를 이렇게 부과를 하나. 그래서 다른 기사를 보면은 그것이 아니라 재산세를 암호화폐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기사가 맞느냐. 그래서 제가 외국 기사를 찾아봤는데 이 두 번째 기사가 맞다라고 합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현재 주민들이 암호화폐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3월 27일 현지 시간이고요. 이니스필 시위원회에서 승인을 결정한 투표를 통해서 진행이 되게 되었고요. 이 프로젝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코인 베리페이와 제휴를 했고, 이를 통해서 주민들이 비트코인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한 암호화폐를 캐나다 달러로 환산해서 당국에 송금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만 지원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다른 메이저 암호화폐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XRP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계속되는 캐나다 소식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캐나다 석유업체 블랙펄 리소스가 석유 채굴 과정에서 만들어진 폐기 천연가스를 비트코인 채굴에 동원한다라고 합니다. 유전에서 사용되는 대형 컨테이너나 유정시설, 기타 채굴 기계를 병렬로 배치를 하고 채굴 과정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발전기에 주입해서 비트코인 채굴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머리를 잘 썼고요. 최근에 비트코인 채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채굴 붐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 암호화폐 불장이 올 수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비트코인을 이제 약간 까내리는 그런 기사를 냈는데,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은 지속 가능한 부흥 가능성이 없다. 2만 달러 근처의 최고점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한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실적이 안 좋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비트코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던 그때 당시 암호화폐 거래 데스크를 출시했었던 바클레이나 골드만삭스 등 거대 금융기관들은 최근 서비스를 보류하거나 관련 상품을 폐지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비트코인을 튤립 버블과 비교를 했었고, 비트코인이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범위는 지나치게 과장됐고 기술은 확장성 문제가 존재하며 고질적인 사기 관련 리스크를 갖고 있다며 비트코인의 대규모 채택 혹은 보급화는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냈는데 이제 국민들을 개 돼지로 보는 그런 기사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고 80%에서 90% 정도 하락하는 것은 그동안 비트코인 4년 주기 사이클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었던 그런 부분이고요. 물론 그때 고점에 들어가신 분들은 많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꽤 많은 암호화폐 스타트업 그리고 그런 거래소 쪽에도 투자를 한 바가 있고요. 확장성 같은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기 리스크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더 많죠. 이제 대형 은행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금 세탁 관련된 벌금도 어마어마하게 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겠지만은 최악의 자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의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벡트로부터 온 메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트의 CEO인 켈리 로플러가 이렇게 게시를 한 그런 글인데요. 읽어보면은 대충 이렇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격 조작이나 보안 이슈들 때문에 벡트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극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사이버 보안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멤버들을 잠깐 소개하려고 한다. IBM, 시스코, 엔드게임, 그리고 새로운 이사회 멤버로 제프 스프레처, IC의 CEO이자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의 의장이고, 그리고 악쉐이 나히타, 소프트뱅크의 매니징 파트너, 그 다음에는 쉔 콜린스,
골드핀치의 매니징 파트너 이렇게 세 사람이 벡트의 이사회 멤버로 이렇게 추가가 되게 되었다. 벡트는 작년부터 CFTC랑 일을 해오고 있는데 확실한 벡트 개장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사상 첫 번째로 미국의 현물 기반의 비트코인 선물 시장을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벡트는 미국 내에서 연방 규제되고 투명한 거래 시장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벡트의 승인 속도는 규제 당국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우리는 건설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도 산업과 규제 쪽에 계속해서 벡트는 협력하게 될 것이다. 대충 요약을 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정말 답답하게도 날짜는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CFTC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CFTC에서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미루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작년 11월 달부터 질질 끌고 있죠. 내부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눈여겨서 본 것 중에 하나는 새로운 이사회 멤버로 소프트뱅크의 매니징 파트너가 들어왔다는 것인데 그리고 골드핀치도 마찬가지고요. 혹시라도 이 벡트 쪽에서 사업을 확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있고요. 벡트에서는 계속해서 분주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었죠. 이 CFTC가 빨리 승인을 해줘서 벡트가 문을 열어야 ETF 승인 가능성도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설마하니 이거 중국하고 무역 전쟁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혹은 중국에서 대다수의 해시파워를 그쪽에서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CFTC에서 이렇게 고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자, 아무튼 좀 합시다 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소식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저스틴 선이 얼마 전에 했었던 그런 추첨, 거기에서 테슬라 당첨을 받게 된 그런 사람인데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모든 것을 짧게 줄여서 말을 하자면은 이 저스틴 선이 메시지를 보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테슬라를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마무리가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소식을 끝으로 저는 영상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이제 ETF라든지 벡트 그리고 인도까지 오늘은 좀 실망스러운 소식을 전달을 해드려서 저도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연기는 됐을지언정 취소나 거절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인데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뉴스라든지 중요한 소식들을 전달해드리고 있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힘내라 라는 의미에서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채널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